이 다음에 쉬워? 합을 쉬워?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 효율적 이용이 에너지 나왔네. 에너지 정의 뭐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다. 이거 에너지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일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일이 되고 단위 뭐? 단위 줄 썼지. 줄이 우리 중3 때 일 배웠다. 일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거리. 힘은 뉴턴이고 거리는 메타였잖아. 이거 합쳐갖고 뭐 된 거야? 줄 된 거잖아. 줄. 이라고 해야지. 같았어. 중3 때 배운 거네. 그래서 이 정의 나왔지.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일과 에너지는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에너지의 종류 역학적 에너지 배웠잖아. 중3 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했지만 그거 나와 있고 그 밖에 빛, 전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조심해라. 화학 에너지 나와 있지. 화학 에너지 뭐가 있는가 봐봐봐. 화학 에너지 뭐 나와 있냐? 화학 결합을 통하여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하고 석유, 석탄 이건 알겠잖아. 화학 에너지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동그라미 쳐놔라. 음식물에다가 음식물이 화학 에너지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게 다 화학 에너지야. 3대 영양소라고 하지 우리. 3대 영양소가 화학 에너지.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말고 뭐 있냐? 3부 영양소 있잖아. 3부 영양소. 물하고 바이타민하고 무기염료. 얘들은 에너지 안 나와? 3부 영양소는 에너지 안 나온다. 뭐가 없으니까 탄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3대 영양소는 뭘 포함하고 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 화학 에너지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지. 탈 수 있으니까 자체가. 그래서 화학 에너지 좀 주의하는데 화학 에너지에 음식물이 들어있다는 거. 나머지는 보면 알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에너지 전환.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고. 뭐 있냐? 광합성. 광합성. 말 그대로 뭐 빛에너지가 뭘로 되는 거야? 광합성이니까 광합성.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야.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빛광자를 이용해서 합성되는 거. 그 다음에 반딧불이 저기 불 나는 거. 실제로 반딧불 본 사람들 있나? 본 적 있냐? 형설지공 알아? 형설지공. 옛날 사람들 빛이 없었잖아. 눈빛이 반사되고 있고 뭐 반딧불 잡아다 보고 안 들어봤지? 은퇴는 아니긴 한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겨울이 엄청 길었을 거 아니야. 노르웨이 같은 데는 스웨덴 같은 데는 겨울에는 백야 지금 좀 백야 현상이구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데 지금 어쩌냐 거기는 해가 새벽 3시에 떠. 그리고 밤 11시까지 해가 안 져. 11시 12시까지 계속 더 심한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백야 들어갔지. 백야. 북극은 지금 밤에 없잖아. 아니다. 지금 북소리다. 지금 거꾸로 됐구나. 맞다. 지금 북극은 낮이었구나. 낮이었지. 해가 안 비쳐 아예 하루 종일. 여름 되면 이제 이 현상이 발생해. 여름에는 해가 안 져. 해가 이렇게 떠갖고 질만 하면 돌아 계속 돌아.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지. 지금 노래는 반대였구나. 지금 아침에 해가 한 10시 11시에 들어오구나. 10시 11시에 들어왔고 한 오후 2, 3시 되면 해가 져버려. 밤이 엄청 길지. 햇빛 많이 안 보면 정신병 걸린다. 아니야? 빛을 많이 보긴 해야 돼.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는 아니다. 한참 형이긴 했는데 한 2년 후하고 학교를 왔는데 언제 얼굴 까맸거든. 근데 중학교 때 학교를 땡땡이 깐 게 아니지. 거의 학교를 도망가갖고 서울 가서 일했어. 재봉리한테하고 서울을 하고 이래갖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인가 7개월 지나고 딱 왔는데 얼굴이 하얘. 얼굴이 완전히 까마였네. 애였거든. 시골에 가서 까마였는데 딱 왔는데 얼굴이 하얘. 왜? 하루 종일 공장에서만 있으니까 햇빛을 못 본 거야. 얼굴이 하얘. 쌤 얼굴 지금 많이 하얀 거야. 쌤 어렸을 때 엄청 까맸어.
근데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낮에 햇빛을 안 보니까 얼굴이 엄청 하얘진 거야. 몰랐어. 하얘질 수도 있구나. 그 밖에 또 뭐 있냐? 폭포 어떻게 전환되는지. 전환되는 걸 찾으면 돼. 그냥 뭐가 뭘로 전환되고 뭐가 뭘로 전환되고. 그래서 음식물은 섭취하면 어떻게 된다? 화학에너지가 우리한테 운동에너지 쓰이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로도 이제 쓰이는 거. 체온 유지하니까 자체가.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나왔냐? 핸드폰 나와 있잖아. 핸드폰이. 핸드폰은 뭐다? 핸드폰 꽂으면 지금 샌드위치 충전해놨잖아. 뭐가 뭘로 바뀌는 거냐? 핸드폰. 전기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배터리 안에가 리튬이온 배터리 있잖아. 이런 거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알아둬야 돼. 그리고 핸드폰을 쓸 때는 어떻게 돼? 쓸 때는 이 화학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반대로 되겠지? 근데 이 전기에너지가 다시 뭐 진동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될 거고, 화면은 빛에너지고, 스피커는 소리에너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열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난로에서 열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발열이 된 거지 그냥. 그러면서 따뜻해지는 거지 자체가. 1시간 이상 통화해봤지 핸드폰으로. 수다 들다 보면 남학생들은 못하지. 1시간 남학생들 핸드폰 1시간 통화 안 해봤지? 그치? 이상한 일이잖아. 남학생들이 핸드폰 1시간 통화하면 겁나 이상한 일이다. 근데 여학생들은 다반사거든. 여학생들은 그냥 켜놓고 계속 대화를 해.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신기하게도. 쌤 최장 기록이 한 4시간 통화한 적이 있어. 핸드폰으로 말 맨날 그랬을 때, 고등학교 때. 아는 남자하고는 그렇게 안 해. 여자하고 통화하지. 아빠 그날 저녁에 꼴딱 샜네. 아침 학교 가서 죽을 뻔했네. 밤새 통화하느라고. 새벽 한 4시까지 5시까지 통화했구나. 12시부터 시작해갖고. 와. 그때 이제 전화기, 진짜 집 전화기 있잖아. 집 전화기가 통화하는 거야. 그럴 때 있어. 딱히 집 전화기가 좋긴 좋아. 이게 핸드폰 할 때도 웬만하면 블루투스 같은 거 많이 사용해. 전자파 별로 안 좋다. 자체가. 전자파 많은 빌딩 같은 것도 상당히 안 좋은데 나중에 밝혀질란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핸드폰이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도 지금 위에 정리되어 있고, 그 밑에 서로 간에 막 전환되는 거 나오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뭐 전기기관 같은 경우는 열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고,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에서 열에너지로 변하고, 그 다음에 뭐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 될 때는 충전기 같은 거고, 반대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 될 때는 화력발전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전열기, 태양발전, 이런 게 뭐가 뭘로 바뀌는지를 다 정리하면 돼.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이 단어는 좀 보다가 자기가 모르는 거 있잖아. 이게 이런 에너지였나? 이것만 잘 파악하면 돼. 단어 자체가 엄청 쉬워. 자체가. 그 다음에 2번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어쩐다?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 우리 중3 때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과 똑같잖아. 뭐가 될 때.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아.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문제가 있냐? 두 번째 나왔냐? 두 번째 뭐 나왔냐? 동그라미 2번에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보존되지만, 그렇지만 에너지가 전환할 때마다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 열 에너지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열기관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 말고 그냥 우리 체온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사람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 열을 잡아갖고 할 수가 없다고 자체가.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나중에 물리 배우는 사람들은 또 나와. 물리에서 열역학 2법칙 배울 때 이게 또 나와.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다고. 한쪽으로 흘러가는데 반대쪽으로 못 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전략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에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안 그러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나기 힘들어. 그래서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는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어 지금? 인공태양 하고 있잖아. 인공태양. 우리나라에서 이거 10초 성공했다던가 올해? 10초였나? 시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태양은 핵융합이다. 핵융합하고 핵분열은 달라. 이거는 원자량이 얘는 큰 게 원자량이 작은 거로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거야. 핵분열은. 근데 얘는 반대지.
원자량이 작은 걸 이용해서 원자량이 큰 게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아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핵 분열이 해당되는 건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이때 방사선이 나오잖아. 방사선.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얘는 방사선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아주 좋아. 인간이 지금 이것만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10초가 성공했을 거야. 아마 유지할 수 있는 거.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자체가. 태양에서 막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막 1억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온도가. 그러니까 지구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억도를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없잖아. 그잖아. 이런 벽들을 다 녹아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강한 자기장을 쏴가지고 벽이 안 닿게끔 자기장으로 이렇게 딱 가운데다 모으는 거지. 열 에너지 자체를.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300초만 되면은 상용화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2025년도까지 300초가 목표가 하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2030년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2040년 정도면 아마 핵융합 발전소가 생기게 될 거야. 그런데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위험하니까. 차이가 좀 있다 알아둬라.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사용하든가 뭘 사용하다 보니까 자체가 그 얘기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탐구자료창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전.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제 휘발유 같은 거 넣잖아. 넣으면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못 가. 결과적으로 봐봐. 실제로 운동 에너지 사용되는 게 몇 프로냐? 고작 26%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는 엔진 연료도 빠져나가지. 그 다음에 배기가스, 그 다음에 타이어하고 마찰력에 의해서도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1980년도 말이었을까요? 1980년도 말쯤에 나온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 백투더 퓨처. 이거 보면서 그 당시 그랬지. 이 영화 본 적 있냐? 그때 본적 없냐? 재밌는데 이거. 지금 보면 좀 그러긴 해도 잘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봐도. 근데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지. 아 그래 2020년도 되면은 자동차에 타이어가 없을 거야. 개코나 아직도 타이어 있지. 아 미치게 자동차 발전 안 되네. 이때 영화에서 막 다 바퀴 없는 차 나오고 미리 보여주고 막 그러거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바퀴 없는 거 진짜 많이. 바퀴 없으면 비행기야 지금. 그래서 그 차는 사고 싶더라. 그 미국에서 지금 그거 있어. 그 바퀴도 있고 비행기도 되는 거. 날개를 펴. 그래갖고 또 세게 날라 비행기 같이. 근데 대신 그러면 운전면허증만 따면 안 돼. 조정면허도 따야 돼. 그러면 기용할 수 있어 그 차. 안 비싸더라고. 3억 좀 이하였던 것 같아. 3억 2억 한 7, 8천? 비싸긴 비싸지. 근데 자동차가 하도 요새 많이 비싸니까 1억짜리 자동차가 많잖아 요새. 그쵸. 문제는 이제 활주로가 없는 거지. 활주로가 있어야 내리는데. 그래서 옛날에 경비행기 선생님 경비행기 좋아했고 타고 싶어하고 막 했었는데 선생님 조종사가 꿈이었거든. 조종사가 꿈이었는데 군대가 싫어서 공부는 가기 싫더라고. 군대가 그 당시에 너무 빡세잖아. 선생님 때는 중고등학교 두드러 맞으면서 다녔잖아 학교를. 근데 군대는 더 심하잖아. 그래서 공부는 저도 파일럿은 하고 싶은데 군대는 가기 싫고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근데 바퀴가 아직도 바퀴가 참 언제 바퀴 없어지려고 모르겠다.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문제 있고 좀 더 풀어보면 될 거고 310페이지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서 뭐 나왔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에 나왔는데 화석연료는 쭉 읽어보면 되겠지. 뭐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그것들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운송, 조리, 난방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 이거 설명할 게 뭐 있냐 이거는? 그 밑에가 이제 중요하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냐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공급된 에너지에서 실제로 한 일. 이게 효율이지. 곱하기 100하면 뭐가 되는 거야? 효율이 퍼센트가 되는 거지. 이것만 좀 보면 되겠지. 공급된 에너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거. 효율이 좋은 것들이 좋을 거 아니야 자체가. 우리 저기 집에 가전제품에 다 붙어있잖아. 에너지 효율. 밑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나왔냐 지금 밑에 열기관 나와있다. 열기관 그림 이렇게 그려져갖고
물리하는 사람 잘 봐둬라. 열기관 물리하는 사람들은 수능에 작년에도 나왔어. 재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거고 2점짜리 나와 3점짜리 안 나오고. 가해준 열을 뭐라고 한다? 가해준 열 처음에 Q1 뭐라고 써줬냐? Q1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를 Q1이라고 했다고. Q1 공급된 에너지. 그 다음에 실제로 한 일을 W 실제로 한 일 W. 그 다음에 외부로 밖으로 빠져나간 열을 Q2라고 한다면 이 열기관의 효율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Q1분의 W가 된다. 가해준 공급된 열량에서 실제로 한 일 이게 이제 효율이 된다고 하지. 어떻게 쓸 수도 있어? Q1분의 어차피 이 W는 뭐겠어? 여기서 여기를 빼값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Q1 마이너스 Q2가 된다. 별것도 아니야. 식이 별것도 아닌데 올해는 좀 새롭게 나왔더라. 올해 수능이었나? 헷갈리네. 올해 9월 평가원이었나? 수능이었나? 작년이 엄청 새롭게 나왔어 문제가. 이야 4번 문제인가 3번 문제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내놨는데 독특하게 좀 내놨어. 그래갖고 내가 말 안 시켰다. 그래갖고 재밌게 내갖고 이렇게 문제 잘 냈네 생각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내 물리에서는 이쪽이 열기관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분모에 통분해갖고 1 빼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뭐 특별한 거 없지? 잘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항상 제일 높은 값이 1이겠지. 예? 앞에 퍼센트 붙으면 100%가 될 거고 자체가. 그래서 항상 1보다 작다. 또 나왔냐? 열기관의 효율은 1보다 무조건 작게 돼 있다. 저기 나왔네. 효율 바로 효율 그 공식 밑에 나와 있지. 에너지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불가능하다 이러니까. 별거 없어 이것도. 내용이 너무 쉬워. 공급단열에서 실제로 한 일만 하면 된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냐? 그러면 323페이지 봐볼래? 323페이지 보면은 11번 문제 봐봐. 제일 쉬운 형태. 그냥 스탠다드한 문제지 이 문제가. 지금 고여론에서 줘가지고 한 일이 얼마냐? 일이 50kJ를 한 거야 일을. 그 다음에 Q2로 나간 게 250kJ이니까 그럼 전체 공급된 에너지는 얼마겠냐? 당연히 250이겠지? 전체가 250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돼. 요거를 준 거잖아. 요거 지금 요거하고 요걸 준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야 여기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전체 250분의 실제로 한 일은 얼마? 50이 되겠지 전체가. 그러니까 5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돼가니까 20%가 된다. 겁나 쉽지? 내용 쉬워. 열기관이 그런 식으로 나와. 앞으로 돌아와서 320페이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나왔잖아. 이 자동차를 열기관 자체로만 하니까 안 되니까 뭘 만든 거야 지금? 하이브리드 나왔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새 많지? 엄마 아빠 찾은 데서 있을걸? 하이브리드. 뭘 쓴다고 여기다가는 여기서 뭐라고 썼냐? 엔진 할까? 내연기관? 엔진? 뭐 할까? 자동차 엔진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동시에 쓰는 거야. 배터리하고 동시에. 그 일반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 일반 그냥 승용차 배터리는 뭐 할 때 쓰여? 일반 승용차 배터리. 일반 승용차 배터리 주로 제일 먼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시동 걸 때는 그 전기가 바로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TV라든지 내비게이션, 전조등 막 이런 데 전기 에너지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용량 자체가 클 필요가 없어. 배터리 자체가. 그래서 몇 볼트 들어? 12V 쓸 거야 아마. 자동차 혹시 아빠가 열었을 때 보통 오른쪽에 쭉 있는데 배터리가 막 이만한 그 사이즈는 이만한 배터리인데 보통 잘 쓰면 한 4, 5년 정도 써. 그 4, 5년 쓰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상태가 오래되면 바꿔줘야 되거든.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데 쓰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많이 안 쓰는데 이제 문제는 얘는 같이 써. 엔진도 움직이게 하고 얘도 바퀴를 움직이게 하니까 얘 배터리하고 얘 배터리는 차원이 틀려. 그래서 뒤에 봐봐 그림이야. 뒤에도 엄청 큰 걸 싣고 다니잖아 배터리를. 배터리 큰 걸 싣고 용량이 커야 돼. 그래갖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지 자체가. 아, 이 배터리는 어째야 돼? 소모가 될 거 아니야. 소모가 되니까 다시 충전해줘야 되겠지. 근데 우리 자동차, 일반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는 거 본 적 없잖아. 당연히 없지. 왜? 발전기가 있거든 자동차 안에. 발전기. 발전기가 뭐야? 전기를 만드는 거. 발전기. 발전기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가면서 계속 이 발전기가 충전시켜줘 자체가. 얘도 마찬가지야. 충전을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충전을 시켜줘야지. 근데 배터리가 훨씬 많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용량도 좋고. 발전기가 차에는 다 들어있다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캠핑 갈 때 있잖아. 야외 캠핑 갈 때 그 전기 못 끌어다 쓰는 데는 발전기를 차에다 싣고 가야 돼. 발전기를 돌려. 발전기를 뭐로 돌리거냐? 야, 캠핑 갈 때는 기름으로 돌려. 기름으로. 소리가 달달달달달 소리 나면 이렇게 막 돌아가서 좀 소음이 있어. 그래갖고 발전기가 돌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자체가. 요새는 뭐 캠핑장에 이제 전기 꽂는 데가 다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그 오지로 내 없는 데로 갈 때는 이거 갖고 가야 돼 발전기 자체가. 이거 그 두 개를 합쳐서 쓴 걸 하이브리드로 한다고 해 자체가. 그래서 시동 걸 때 모터 사용했잖아. 그 다음에 오르막길하고 가속 할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엔진하고 모터를. 모터를 돌리는 게 배터리라는 얘기지. 모터를. 모터는 뭐야? 다른 말로 모터. 한국말로 어디라 뭐라고 그러냐? 시간 뭐냐? 이거 전동기라고 해. 전동기. 정반대라고 해봐. 정반대. 발전기랑 전동기는 정반대지. 얘는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기계고, 얘는 움직여갖고 전기를 만드는 거야 반대로. 완전 반대라고. 그래서 모터가 전동기야 전동기. 그래서 모터랑 엔진을 돌려서 올라가고, 내리막길에서는 이제 바퀴가 그냥 잘 내려갈 거 아니야. 굳이 많이 안 밟아도. 그러면 바퀴를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갖고 배터리에 충전을 한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름이 적게 먹겠지. 대신 배터리가 들어갔고 엔진도 들어갔으니까 지금 차량 가격이 더 비싸지. 기본적으로 한 300~400 더 비싸. 똑같은 소나타에서도 하이브리드하고 그냥 소나타 가격 차이가 그 때문에 나는 거야. 배터리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못 볼 차지. 앞으로 10년 뒤에는 뭐가 나오니까 지금 전기차 나오고 있잖아. 전기차 100% 전기차가 되는 거지. 엔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그 앞에 트렁크가 있다. 번네트를 이렇게 열면 엔진 있잖아. 그 엔진이 다 사라지는 거야. 엔진만 사라지는 게 아니지. 미션도 사라져. 엔진하고 같이 붙어있는 미션. 미션이 뭐냐면 그 엔진은 열기관이잖아. 열 에너지를 즉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데, 그 운동 에너지에서 바퀴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션이라고 하거든 자체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해지거든. 배터리를 생각하고 모터로 돌릴 때는 간단해져. 그러니까 그 엔진룸이 다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 트렁크 뒤에 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전기차는 앞에다 이제 트렁크를 놔도 되는 거야. 앞에가 비어있을 거니까. 대신 배터리는 바닥에다 깔아버려. 차 바닥 밑으로. 차 밑으로 싹 깔아버리면 되니까 자체가. 그럼 앞에가 엄청 공간이 많이 넓어. 전기차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하이브리드는 없어질 거야. 이건 화독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지. 좀 더 기다렸다 전기차를 가볼든가. 자체가 비싸니까 자체가. 연비는 좋아도 그런 게 있고. 가운데 뭐 나왔냐? 조명기구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변했다고. 처음에 뭐 백열등 효율 봐라. 효율 기가 막히지. 5%에서 10%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다 열로 빠져나가. 헛바 따뜻하다. 뜨거울 정도다. 너희들은 볼 일이 없었잖아.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 그 전까지는 주택에 살았어. 화장실 어디 있어? 밖에 있어. 화장실 밖에 있고, 심지어는 물 내리는 화장실도 아니야. 밑에 있는 화장실이야. 제대식 화장실이. 거기 항상 백열등이 꼽아져 있거든. 가끔 등을 갈 때가 있잖아. 나갈 때 만지면 엄청 뜨거워. 바로 꺼졌을 때 가면 장갑 끼고 돌려야 돼. 그만큼 열 에너지가 엄청 심하게 발생하고, 진짜 따뜻해. 백열등 진짜 뜨끈뜨끈해 자체가. 그 뒤로 이제 뭐가 나왔냐? 형광등 나오기 시작했잖아. 1940년대 형광등 나왔는데 수명이 많이 올라갔다. 효율이 많이 올라갔잖아. 지금이 22%나 되고, 수명도 많이 좋아졌고, 수명도 많이 길어졌고. 지금은 형광등 쓰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 마치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생 나이 때 됐을 때 너희들한테 그럴 거야. 야, 우리 때는 형광등이라는 게 있었단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왜? 너가 생 나이 정도 됐을 때 형광등이 다 사라질 거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LED가 훨씬 좋거든. 효율도 좋고 수명도 엄청 길어 LED가. 우리 광주 시내 전체 신호등이 다 LED잖아. 신호등이 LED가 돼가지고 신호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각각이 다 등이야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고장이 하나만 나더라도 상관없잖아. 근데 옛날 신호등은 어째? 고장나면 등이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마비가 되고 교통경찰이 와서 이거 안 해주면 답이 없어. 이 고칠 때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게 등이 나가도 전체가 나가는 일은 드물다고. 각각이 나가니까. 약간 한 3분의 1 정도 없어지면 그때서야 가면 되잖아. 그냥 아무 때 나가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는 거지. LED가. 신호등이 없었을 때는 진짜 일이었어요. 진짜. 다 나가고 있는 거 자체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가운데 뭐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된 걸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우수 제품 뭐 그런 거 나왔는데 좋은 거 사용할 수도 뭐 좋은 거고. 대기 전력 들어봤냐? 대기 전력? 대기 전력이란 게 뭐야? 그냥 우리 집에다 꽂아놓잖아. 플러그다. 안 빼잖아. 솔직히 그 플러그 누가 빼냐? 그지? 근데 그거 많이 잡고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냐? 대기 전력에서 지금 6에서 11% 정도 이게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한 만 원 대기 전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뽑아놓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일일이 그 누가 다 뽑냐? 뽑다가 나중에 냉장고 뽑지 마라. 냉장고 1년 내내 뽑아놔야 돼. 아, 그럼 음식 상해. 그래서 뭐 사용하라고? 대기 전력 같은 거 하려면 그 밑에 나왔죠. 오른쪽 제일 밑에 대기 전력 줄이는 방법. 뭐? 멀티탭 사용하라고.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 사용해주면 좋다 이거지. 남학생들은 이거 가끔 해봤지만 게임하다가 발가락 누를 때가 있지. 나도 모르게 가서 게임 막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멀티탭 딱 걸려 오를 수도. 게임에서 날아가 버린 경우 가끔 있잖아. 선생님이 좀 나는 어렸을 때 좀 있었는데 멀티탭 사용은 좋은 멀티탭 요새는 많이 나오더라고. 코드마다 멀티탭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 코드마다. 근데 그 멀티탭에 플러그에는 꽂아져 있지만 걔는 대기 전력이 좀 적은 제품이라는 거지. 기본 저런 것보다는 훨씬. 그래서 그런 멀티탭 사용하면 좋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뭐 나왔냐? 에너지 제로 하우스, 미래형 저탄소 주택.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자고. 그래서 어쩐다고? 첫 번째, 지붕에다 뭐?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고. 태양광 발전. 그래서 태양광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새 진짜 많잖아. 뭐 요새 아마 거의 시골에 가면 전원주택 지을 때 이 태양광 안 하는 집은 없을 거야. 태양광 자체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뭘 이용한다? 태양광을 빛을 이용해서 뭘 바꾼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태양광에 전기 에너지. 여름에는 기가 막히지.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다 해도 전기세가 3,000원, 4,000원. 설치를 잘해놓으면 많이 하면 대략 많이 하면 남아갖고 한국전력에다 전기를 팔 수도 있어. 전기 판다? 전기를 팔기도 해. 이거 많이 하면 팔 수도 있어 자체가. 그 밑에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다르다.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열에너지가 그냥 열에너지로 되는 거야. 그냥 열을 이용한 거야. 여기는 한 번도 누구들이 본 적이 거의 없을 건데, 쌤이 20년 전에 빌라에서 한 번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태양열 주택이었어. 좋은 점이 뭐냐면 봄, 가을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와. 샤워할 때 엄청 좋아. 공짜야 그냥. 설치만 하면 되니까. 여름에는 뜨거운 물이 펑펑 나와.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돼. 졸라 뜨거워. 여름에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여름, 봄, 가을, 여름에는 거의 좀 보일러를 켜본 적이 없어. 샤워할 때. 선생님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 안 하거든. 심장이 약해서 찬물 나면 죽거나. 너무 약해서. 그래서 이게 참 장점은 있어. 근데 겨울에는 별로 의미 없어. 겨울에는 햇빛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은 더워도 별로 그렇게 많이 보면 안 되는데 거의 그래서 설치를 많이 안 하더라고. 태양열이. 지금 이제 전기가 더 중요하니까. 전기 태양광 주택으로 해놓으면 좋겠지 자체가. 그러면 열도 태양열도 여기 있잖아. 태양열 급탕이라고 써있잖아. 그 다음에 지열 발전. 땅속이 따뜻하잖아. 지열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유리하겠지. 일본은 뭐 마그마 많으니까 땅속에. 그 다음에 빗물 재사용하라고. 빗물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절전형 고효율 생활가전을 쓰고. 그 다음에 남는 전기는 밤에 다시 사용 가능하게끔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어디다 놔두고 하면 좋겠잖아요. 제가. 문제가 뭐야? 단점은 안 나오는데 단점. 이거 단점이 뭐겠냐? 뻔하잖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너무 비싸. 솔직히 이거 할 때. 유리창도 뭘로 만든지 아냐? 유리창? 저 유리창 딱 하나잖아. 한 겹이잖아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단열이 상당히 중요해. 단열이 열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열 차단. 열 차단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겠어? 열 차단할 때 가장 좋은 거 진공이야. 비어있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 먹었어. 그냥 공기가 들어있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안 되는 건 먹었어. 단열재 넣잖아. 단열재 일명 그들이 뭐라고 하냐? 스티로폼이라고 하잖아. 스티로폼이 단열재 넣는데 단열재의 99%가 공기야. 그냥 하얗게 생긴 거 있잖아요. 다 비어있는 데다 공간이 다 비어있잖아. 다 비어있어. 공기가 열을 제일 차단을 잘 시켜줘.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놓으면 여기에 있는 열을 이쪽으로 전달을 잘 안 시켜줘. 공기 자체가. 공기가 제일 좋으니까. 지금 이 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 상태에서 춥다 싶다 하면 여기다가 비닐로 붙여보면 돼. 그냥. 그럼 이 사이가 공기로 비어있잖아 자체가. 그럼 엄청 따뜻한 거야 자체가. 그래서 우리 뽁뽁이도 붙이잖아. 뽁뽁이 유리에다가. 그 뽁뽁이도 다 공기잖아. 다 트잖아. 우리 만지고 재밌잖아. 다 트고 그러는데 공기가 단열을 넣으면 제일 좋지. 그래서 요새 전원주택 같은 경우 보면 저 유리창 같은 경우 3중창 있어. 3중창. 지금 아파트 2중창이잖아. 2중창. 창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창 유리 두께도 여기다 유리 하나 놔두고 그 사이에 비워놓고 두면 지금 2중창이 되는 거고 하나를 더 만들면 3중창이 되겠지. 그럼 단열이 효과가 훨씬 좋은 거지. 자체가. 그래서 3중창이면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비싸. 자체가. 창호가 제일 문제지. 이런 벽이야 이게 이미 그 벽과 벽 사이에 아까 스티로폼도 들어갔고 벽 두께도 있고 하니까 단열 자체가 잘 되니까 자체가. 그럼 옛날에 한옥은 어쩌겠어? 흙으로 채웠잖아. 흙 夯터 같은 걸로. 이게 집이 숨을 쉰다고 하잖아. 무슨 일이야? 겨울 되면 찬바람 솔솔 들어오고. 엄청 시원해. 제가 한옥에 살아봤거든. 디저브라 머리 시원하다. 그래서 보일러 넣으면 방바닥 따뜻하잖아. 이불 깔고 방바닥에 계속 앉아지게 돼 있지 자체가. 우리나라 방 구조가 그러잖아. 근데 그게 건강에 엄청 좋은 거야. 공기가 통하고 그래야지 자체가. 근데 엄청 머리는 시원해. 지금 저 난방기 위에 있잖아. 지금 원래는 난방기는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자 올라가서 있으면 머리 진짜 뜨겁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지금 그렇게 발 시렵잖아. 가끔 겨울에 너무 추운 날은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발 시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서양이 어쩌냐. 서양은 바닥에 보일러가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신발 신고 다니냐. 잠은 어디서 자? 공중에 떠서 자잖아. 침대. 왜? 방바닥이 추우니까. 근데 동양은 보일러가 밑에서 들어오니까 바닥에서 안 위가 더 추우니까 자체가. 그래서 침대 문화가 서양식이잖아 자체가. 이거는 이제 좀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보일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벽난로 하잖아. 벽난로.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정말 무식하다. 벽난로의 효율이 엄청 안 좋아. 벽난로에서 떼봐봐. 뗀 공기 어디로 올라가냐. 뜨거운 공기. 그냥 바로 쿵툭 다 올라가. 대부분이 엄청나게 바보 같게 만든 거야. 그게 서양에서 만든 보일러라는 게 벽난로 같은 거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지 자체가.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지 자체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쩌냐면 그 바닥 문화가 이제 미국에서 유행한 데가 꽤 많아. 이제 그래갖고 애기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이제 바닥에 보일러를 넣는 있을 때였지. 그러니까 미국 집들을 생각해봐. 이거 영화 같은 거 봐봐. 전부 다 서서 움직이니까 보일러 안 들어가 바닥에. 그러니까 바닥 공사가 우리랑 달라 아예.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도 마찬가지잖아. 바닥에 공사가 들어가야 보일러를 깔아야 되니까 자체가. 그런데 좀 틀리지 자체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라는 거지. 특별한 거는 없다. 문제는 좀 더 풀어보자. 쭉 넘어가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 해야 되나? 올라면 한참 걸리는데 내일 해야 되겠다고. 오래 걸려. 설명할 게 너무 많네. 348페이지로 가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변화. 4다시 이다시 인형 그지? 4다시 2다시 그지? 태양 에너지.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48. 태양 에너지. 348에 태양은 뭐다? 원료가 수소. 수소로 되어 있지. 태양은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있는데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켈빈. 초고온의 상태로 수소와 헬륨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태양 그 안에 온도가 하도 높으니까. 그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 생성. 태양의 에너지는 어쩐다?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미세하게 질량이 감소하거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수소 4개. 수소 4개가 헬륨을 만들어. 헬륨을 만들어가지고 이때 질량 결손이 생기거든. 질량 결손. 엄청 소량의 질량이 결손이 돼.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핵융합 반응 포인트야. 지금 선생님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밑에는 뭐 원자번호는 뭐랑 같다고? 양성자 개수랑 똑같다고. 양성자 개수랑 똑같고. 이건 뭐 질량수. 질량수는 뭐가 추가된 거다? 중성자가 추가된 거.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양성자가 6개 있잖아. 근데 질량수가 12개라는 얘기는 중성자가 6개 있어야 되겠지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1번이거든. 근데 질량수가 23이니까 여기는 중성자가 12개 들어있는 거고 자체가. 왜냐면 중성자하고 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거든. 거의 같대. 그래갖고 질량수가 두 개 합쳐진 거야.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합이야. 질량수 자체가. 그래서 수소 원자 수소가 이제 4개가 있단 말이야. 수소는 중성자가 없다.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양성자만 있어. 근데 이 4개가 만나갖고 질량수가 4개가 되는데 양성자는 2개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 양성자 4개 있었거든. 근데 양성자 2개가 뭘로 바뀌냐면 중성자로 바뀌어.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지 자체가. 그러면서 되는데 아주 미량의 질량이 결손이 되거든. 그게 에너지로 나오는 거야. 나중에 물리에서 배울 때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이거 E는 MC의 제곱. 이건 뭐 질량, C는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하죠.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만큼 나와. 그러니까 아주 적은 질량이라도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 얼마야? 30만 km/s라고. 30만이란 말이야. 30만 km/s니까. 그걸 제곱되려 버리니까 그냥 질량, 에너지가 엄청 크지. 엄청 적은 양이라. 그만큼의 생긴 질량 결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 화학 반응식은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질량이 같잖아. 이코르 관계잖아. 근데 이건 이코르 관계가 아니야. 질량 이쪽이 더 커. 반응 전. 질량 결손이 되겠으니까. 이거 수능에도 잘 나왔어. 이거 말아둬야 돼. 그래서 그걸로 태양이 지금 한 50억 년 태우고 있지. 앞으로도 한 50억 년 더 태워. 그러면 이제 태양 수명이 끝나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나오고 있지. 오른쪽에 뭐 나왔냐? 오른쪽에 인공태양 나왔잖아. 지구의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 거기서는 이제 뭐 쓰냐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썼어. 그래가지고 헬륨이 되고 질량수가 5개가 돼버리니까 중성자 하나는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이거고 약간 달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태양하고 인공태양하고 차이점이. 그래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쪽을 하고 있는 거고. 밑에 공식 나와 있지. E는 MC의 제곱이 그게 질량 결손에 해당되는. 이걸 어려운 말로 그 위에 뭐라 나왔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거든.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해. 파란 글씨가 나와 있을 거야 지금.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질량 에너지가 동등성을 갖는다.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는 뭐가 될 수 있다? 질량이 될 수 있다. 놀라운 거다 진짜.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잖아.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그런 얘기야. 제일 밑에 확대경은 실제로 계산해 본 거야 진짜로. 양성자 질량을 1.0073이라고 중성자를 1.0087이라고 했거든. 중성자가 조금 더 나간다 질량이. 그래가지고 했더니 헬륨 원자에게 그걸 해봤더니 4.001호거든. 근데 실제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더해보면 4.0320이 나와. 질량을 실제로 합치면. 근데 헬륨 원자에게 4.001호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양만큼이 질량 결손 에너지가 된다고. 그거 보여주는 표야 그냥. 별건 없어.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이 포인트는 뭐다? 그냥 수 4개가 헬륨 된다. 이 정도로 알면 돼. 그냥 포인트가. 그 다음 349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하여 지구에서 직접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전환되어 축적된 후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또 나왔지. 광합성 나왔고 수력발전소 나왔고 태양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만들었다. 동식물들의 시체잖아. 화석연료가. 동식물은 누가 만들어냈다고? 태양이 만들어낸 거야 전부 다. 우리도 태양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는 태양의 자손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태양이 화력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걸 다 태양이 만들었잖아 자체가. 그 다음에 기상현상도 태양이 만드는 거잖아. 물을 증발시키고 비가 내리고 눈 내리고.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밑에 태양 에너지 전환 자세하게 나와있지. 뭘로 전환되는지 보면 알겠지. 광합성도 있고 바람 같은 거는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고 구름이 생성되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쭉 정리해놨고 제일 밑에 태양 에너지의 순환 어쩐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고위도는 부족하잖아 에너지가 양이 저위도는 뜨겁고 열대지방은 그걸 누가 순환시켜줘? 순환해주는 주체가 누구야? 바로 물과 공기가 뭐 해준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지. 물과 공기가. 물에서는 주로 뭐? 물에서는 주로 해류가. 공기에서는 주로 뭐? 바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건 지구가 활성한도를 잘 봤더니 지구가 활성한도지.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보내줘갖고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것들이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라는 거고. 그 옆에 탄소 순환. 동식물들이 잘 썩어갖고 화석연료가 되고 그걸 우리가 태우고 그럼 또 이산화탄소로 가고 그 이산화탄소를 또 광합성을 해갖고 다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순환되고 있지. 탄소순환. 이 탄소순환의 고리를 우리 인간이 깼잖아 지금. 하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보니까 그러니까 공기 중에 0.03%만 있어야 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얘기 있어. 탄소순환도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도 할 거야. 다른 생명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쪽. 얘기가 나와 있다.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대박. 이거 진짜 이거. 잠깐 여기서 풍력 때문에 문제 풀자 앞에.